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10월 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아파트를 샀다면 어땠을까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때 조정지역이 해제된다라는 예고 동영상을 4개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9월 중순부터 막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아파트를 사는 거는 투기라기보다는 전 투자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로소득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자기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투자인 거죠.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인 겁니다. 제가 투자한 것을 사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2월에 4단지 37평을 5억 천에 샀습니다. 그죠? 그것도 전세 끼고 샀으니까 실제 제 돈은 얼마 들지 않은 거죠. 전세가 3억 5천이니까.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6억 2천 선입니다. 전망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요 몇 달 사이에 1억 천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자본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천이라는 수익금을 챙겨준 거죠. 물론 나중에 이걸 만약에 판다고 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 정도 어떤 차익이 생기진 않지만 저는 뭐 팔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안 파냐고요? 이거는 주택연금에 나중에 가입할 생각입니다. 뭐 제가 가입할 시기 정도 되면 9억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지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80%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10억 차익이 있으면 8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닌지. 5억짜리 아파트였던 게 15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몇 년이 지나서. 그러면 10억이라는 차익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6억 가까이 냅니다. 지금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럼 내 자산이 15억이었는데 얼마로 줄어들어요? 9억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자산으로 다시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까지 안 파냐? 죽을 때까지. 특히 이 아파트는 주택 연금에 가입을 해서 부부 둘 다 죽을 때까지 연금을 다 내가 타먹고 죽으면 양도소득세 그 6억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아파트 가격이 제로가 될 때까지 나는 계속 주택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노후 대비가 짱짱하게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 양도소득세 세금도 안 내고 그 아파트 가격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후 연금 자산이 되는 거니까 노후 생활이 아무래도 행복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물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불행하게도 돈이 없으면 불행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뭐를 사 먹을지, 냉면을 사 먹을지, 쫄면을 사 먹을지, 칼국수를 사 먹을지를 고민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오늘 점심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를 고민하면 노후 진짜 비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파트 한 채만큼은, 그것도 똘똘한 한 채만큼은 꼭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그때 제 9월 달에 뭐 10월 달에 제 유튜브 아파트 투자하십시오, 조정지역이 해제될지도 모릅니다라는 그 동영상을 보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다, 아까 37평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1억 초반 가까이 다 올랐으니까 그 사람의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죠? 여러분 1억 천을 일반 근로소득을 통해서 얻기란 정말 뭐 몇 년이 걸려도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그 돈은 생활비로 다 쓰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활비로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1억 천을 모으기라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거나 어떤 자산 가치가 충분해서 사업소득이 충분해서 아니면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억 천을 모으기라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소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자,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파트가 나처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열일을 해서 얘가 자본소득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끊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사에 다녀서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열심히, 때로는 뭐 야근도 하죠. 그죠? 야근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버는 소득과 중소기업 다닌다면 얘하고 이 일산 백마마을 37평 아파트에 투자한 이 자본소득하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통해서 번 돈과 이 자본소득, 아파트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번 이 돈, 물론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 동일하다면, 그러면 얘하고 그냥 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하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두 군데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진짜 불로소득. 저는 이 유튜버 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얘는 밤새도록 정말 열일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소득이 생기게끔 도와줍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은 불로소득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주야장창 얘는 일을 해서 나한테 수익을 생기게 해주니까. 요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경기잖아요. 그죠? 모든 자영업자들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도,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이 생기고 있거든요. 물론 중개 수수료인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되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손님이 있기 때문에 양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쪽에서 수수료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매일 거래를 했다라고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2019년 9월, 2019년 10월이라고 생각하시고 1가구 1주택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지금 내가 3억 전세로 살고 있으면 50%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3억을 더 대출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6억짜리 37평 아파트를 잘 골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아파트가 열일해서 벌어들이는 자본소득과 거의 뭐 삐까삐까 하니까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2019년 10월에 조정지역 일산이 해제된다는 동영상을, 예상 동영상을 보고, 예측 동영상을 보고 만약 샀더라면, 그때 못 샀으면, 저는 무주택자라면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빨리 투자하셔서 자본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성을 갖고 하는 얘기니까 잘 새겨 듣고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요즘 창릉 3기 신도시 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뭐 이쪽 일산으로, 즉 전세 대란입니다. 지금 27평 하나, 22평 2개 있습니다. 이제 5단지에도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세는. 매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몰려와도 거의 지금 거래가 많이 안 되는, 다행히 우리는 좀 이렇게 매물이 있는 편이라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를 좀 해주시는 편이라서 그래도 계속 다행히 덕분에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 6월달까지 2020년 6월달까지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권역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산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그 다음에 의정부시니까. 그런데 2,819가구나 매수를 한 거죠. 2,819가구 맞을 겁니다. 의정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용인이고. 어쨌든 일산에 이렇게 많이 서울 사람들이 상반기에 아파트를 샀다는 것은 그 안에는 뭐 패닉 마인드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후회하겠습니까? 전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사는 집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하나 있고 또 지금 임대사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그 사단지 집이 있는데 두 채는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데 지금 전세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뭐 크게 저는 걱정할 게 없어서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파트는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 아까 왜 팔아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자산 가격이 내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갈아탈 때. 22평에서 27평을 갈아타거나 27평에서 32평, 32평에서 37평, 37평에서 49평 이렇게 5단지 내에서도 갈아타기를 할 때 아파트는 파는 겁니다. 갈아타기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고는 절대 아파트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파트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자산 가치를 보관하고 유지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들어서 주택연금을 들어서 노후까지 정말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 자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